유럽과 미국에서 무서운 속도로 감염을 시키던 코로나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인다. 그러나 감염자 숫자에서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이고 브라질과 러시아가 뒤를 잇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감염자는 600만을 넘겼고 사망자는 36만을 넘겼다. 우리가 있는 알바니아는 1,100여 명의 감염자에 33명의 사망자로 예상외로 잘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5월이 되면서 카페와 레스토랑이 문을 열고 통행의 통제도 풀리더니 코로나 이전처럼 거리에 사람들이 넘치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롭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걱정되어 밖으로 잘 나가지 않고 가끔 나갈 때는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닌다. 사람들은 여름 한철의 장사로 1년을 먹고 사는 휴양도시라 모든 호텔과 카페와 레스토랑이 영업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말에 놀러 오는 국내인들 몇 팀들만 보이고 외국인은 없으니 이 지역 경제도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세계는 여전히 빗장이 잠겨 있는데 6월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가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달이 지나면 알바니아 체류 가능 기간인 90일을 넘기지만 국경이 막힌 상태니 이동할 수도 없었는데 다행히 알바니아 외교부에서 90일간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우리도 아파트 렌트를 한 달 더 연장하여 6월까지 머물기로 했다. 이후 국경이 개방되면 상황을 봐서 다른 곳으로 옮겨볼 생각이다. 5월이 되니 체리, 살구, 오디 등 과일이 풍부하고 저렴하여 과일을 좋아하는 우리가 호사를 누리는 일도 생겼다. 알바니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 정도로 발칸에서도 가난한 나라에 속하고 물가가 저렴한데 이참에 구체적인 알바니아 생활 물가를 정리해본다. 우리가 사는 사란더는 관광 휴양지라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1.5배 정도로 비싼 편이지만 한국에 비하면 대략 60% 이하가 되지 않을까 싶다. 사란도의 숙박비가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비싸지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침실 하나에 거실 겸 부엌과 화장실이 완비된 작은 아파트를 전기세, 수도세, 와이파이 통신비를 포함하여 한 달에 250에서 300유로, 40만 원 정도에 빌릴 수 있다. 외식비도 저렴하여 생선 요리는 1에서 2만 원, 피자가 4,000에서 1만 원, 케밥이 2,500원, 에스프레소 1,100원, 아메리카노 1,600원 정도이며 주식인 큰 빵은 600에서 1,100원, 쿠키는 1kg에 7,000원, 요구르트는 1리터에 1,300원 정도로 저렴하다. 식료품은 킬로그램당 소고기만 3,000원, 양고기 만원, 돼지고기 11,000원, 닭고기 7,000원, 문어와 갑오징어 11,000원, 사과 2,500원, 토마토 1,400원, 양파, 시금치 등 채소는 600원 정도다. 그런데 생선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7,000에서 22,000원으로 한국보다 더 싸지는 않은 것 같다. 종일 집에 있으니 거의 노트북과 놀고 있다. 유튜브와 전자책을 보다가 저녁에는 세계 테마기행과 영화를 한 편씩 감상한다. 아주 대조적인 소설 2편을 읽었다. 하나는 특별한 사건이 없으니 약간 지루하고 평범한 스토너이고 다른 하나는 추리소설같이 긴박한 사건의 전개에 재미있게 읽은 미중전쟁이다. 스토너는 존 윌리엄스라는 미국인의 자전적 소설인데 그의 평범한 삶이 내 삶과 오버랩되면서 다 읽고 난 후에 오히려 묵직한 감동이 찾아왔다.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떠밀리며 살다 사라져가는 존재들인 것 같다. 미중전쟁의 작가 김진명은 세밀한 국제정세 분석과 치열한 패권 다툼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내었다. 세계의 패권을 두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지투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일촉즉발의 도발들을 주고받는 요즘이라 더욱 실감이 났다. 위기를 맞은 세계를 선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투의 지도자마저 조폭 두목 같은 자들이라 앞날이 험난할 것 같다.
고래 싸움의 새우처럼 낀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으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다. 많은 영화 중에서 보고 난 후에 멍하니 앉아있게 만든 영화가 있었다. 아무 기대감 없이 우연히 마주친 가버나움이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인간애를 잃지 않고 씩씩하게 앞날을 개척해가는 12살 소년의 실화를 다루었는데, 가버나움은 자비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의 이스라엘 갈릴리 바닷가 마을이라고 한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슬럼가에서 태어난 12세 소년자인이 지독히 가난한 부모가 출생 신고도 없이 무책임하게 낳은 6명의 어린 동생들과 한 방에서 부대끼며 힘겹게 살아간다.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자인은 폐건물이 즐비하고 소아 성애자들이 곳곳에 도사린 위험한 거리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가스통 같은 무겁고 위험한 물건을 배달하고 가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한 약을 탄 주스를 길거리에서 팔며 연명한다. 주스 장사가 끝나면 가족이 새들어 사는 건물의 주인 아사드의 식료품 가게에 가서 일하고 가게에서 물건을 슬쩍 해오는 식으로 돈을 벌고 책임감은 눈꼽만큼도 없는 부모 대신 동생들을 챙긴다. 한마디로 무능한 아버지 밑에 소년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잃지 않고 도우며 수완 좋게 할 일을 해 나가는 자인은 12살이지만 어른보다 더 어른스럽다. 그러다 자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에 내몰리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인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레바논은 2차 대전 이후 1944년에 독립했는데 정부군과 반군의 길고 긴 내전으로 엉망이 되었고, 1970년 이후 30년 넘도록 계속된 팔레스타인 및 이슬람교 게릴라들과 이스라엘의 무장투쟁으로 전 국토가 황폐화된 나라다. 이 영화는 놀랍게도 레바논에서 실제 난민들을 캐스팅해서 촬영했다고 한다. 주인공 자인 역의 자인 알라피아는 시리아 난민 가정의 아이로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한다. 어린 자인의 연기가 너무 자연스럽고 고난에 굴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그 눈빛에 전율했는데, 연기가 아닌 삶 그 자체를 보여준 것이다. 대한민국의 베이비 붐머 시대인 나도 주변에 널린 가난을 많이 보면서 자랐다. 가난했기에 대부분이 제대로 공부할 환경이 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다. 초등학교 때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친구들이 우물에서 물로 배를 채우는 것도 많이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한 가난은 자인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그야말로 낭만적이었다. 정말 가혹한 가난은 비극이고 절망이고 죄악이다. 가난한 시절의 체험이 있기에 가버나움은 거대한 감동으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게 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코로나 블루 언 컨택트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세계인들의 생활 방식을 바꿀 만큼 코로나의 위력이 점점 위압적이다.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고 장기간의 통제와 격리에서 생기는 우울과 외로움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각 개인이 감당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알바니아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통제가 풀리면서 조금 떨어진 해안 명소로 나들이도 다녔다. 유명 해양 휴양지답게 코발트빛 이오니아해의 바다는 정말 아름답다. 낯선 외국이지만 우리는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휴식으로 길어지는 코로나 블루를 나름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다.